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월 2일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편안한 주일 보내고 계시겠지요? 예.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설 명절 이제 그동안 거의 한 열흘 가까이 푹 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이 이제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면서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친척들 만나고 그럴 때 가장 싫은 말이 시집 언제 가냐, 취직은 했냐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사실 근데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 시집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장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자존심 상하고 곤란한 질문이 뭐냐면 너 지금 어디 다니니? 너 지금 뭐 하니? 이게 사실 좀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다니는 사람들이야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저 현대도 아닙니다. 삼성 어디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시집장가 가니 안 가니는 사실 좀 덜한데 이 취직 얘기 나오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는 등 이렇게 현실에 와닿지 않는 얘기들 있잖아요. 젊어서 사서 고생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평소에도 안 보는데 명절날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꺼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척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냥 그거 말고도 그냥 재밌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면 되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툭 던지는 거죠. 실제로 걱정이 되면 좀 돈을 쥐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든가. 그런 걸 갖고 우리는 입 바른 소리라고 합니다. 입 바른 소리.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사실 그런 거 이렇게 별로 이렇게 꾹 참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어디 같이 방문하자 그래도 친척집에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 누가 찾아와도 막 자리를 피하고 그러죠. 어디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다 이 좋은 직장 찾으려고 하는 거는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고 또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좋은 직장에 찾아가려고 하죠. 근데 거기 자리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런 취직 자리를 계속 악화시켜 나가는 게 이 민주노총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거기 민주노총에 기대서 많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법안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부를 막 옥죄고 기업들을 막 옥죄입니다. 뭐 이런 구실 저런 구실 갖다 붙여서 막 옥죄는 거죠. 이런 게 그렇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이게 그 탄심하고 배부른 타령입니다.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 현대제철 같은 데가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랍니다. (9천만 원) 그런데 또 성과급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자꾸 이제 이 이익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 민주노총에 근거해서 이렇게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뭐 파업한다고 으름장 놓고 막 그러는 거죠. 저 사람들의 그 파업의 그 요구 조건이 첫 번째가 뭐죠? 돈 더 달라는 겁니다. 돈. 지금 이 평균 연봉 9천만 원이 적습니까? 일반적인 이게 연봉이냐고요. 한 달에 500만 원이면은 연봉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3천을 더하면 그러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계속 돈 더 달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망하면 또 망하는 대로 또 난리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만큼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는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되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라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국민은행이 연봉이 1억 2천이랍니다. 평균. 1억 2천인데 성과급 300%를 요구했답니다. 1억 2천인데 성과급을 300%를 요구했대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하고 합의를 본 게 250%의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1억 2천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성과급을 250%를 받기로 합의를 보고 파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민주노총에 근거해서 자기네들끼리 같이 뭉쳐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파업하겠다고. 그러니까 지네가 파업할 수 있다는 그거를 으름장을 계속 놓고 엄청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툭하면 파업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은 아닌데 월급 더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 뭐 너네들 떠들어. 너네가 떠들어서 나 월급 올려주면 좋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 돈 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은행에서는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출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 시스템상 자기네 회사에도 일정 부분 이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만큼 더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월급을 더 주기 위해서. 민주노총에서 파업권을 가지고 그 칼을 휘두른 대가로 우리 돈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 민주노총 떠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옛날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진짜 그 공장 근로자들이 엄청난 일을 해서 막 밤새움 일하고 막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때 얘기의 그 노동조합하고 지금의 이 노동조합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근데 이제 그때 그 암울했던 시기에 그 노동조합이 지금은 이제 이게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공존하는 게 된 거예요. 주고받고 우리가 너네 민주당 지지해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너네가 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문제가 된 형평성의 문제가 됐던 것도 뭐냐면 민주노총 막 경찰들 다 패고 난리 나도 구속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그냥 그 민주노총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활개를 치는 거죠. 더 무도한 파업을 하고 더 엄청난 파업을 하고 더 부당한 그 청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파업할 거야 이걸로. 그 현대차 생산직이 있잖아요. 그게 10년 만에 공채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매년 원래 사람들은 계속 청년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취직할 사람들은 매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년퇴직도 하고 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회가.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벌어먹었으니 벌어먹은 돈 가지고 이제 그만두시고 우리는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 우리 자리를 주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일자리라는 것이. 그런데 10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공개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이번에 처음 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민주노총 이 사람들이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아들 우선 채용. 자기네 그 조합원 우선 채용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자기네 협상할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지네가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 대물림하겠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대물림하고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대물림하고. 이 공산당 사회주의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아니 이런 것까지 이렇게 대물림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민주노총이. 귀족 노조예요. 귀족 노조.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배워서 이 조국 이 파렴치범 이 그지 같은 사람 이 그지 같은 놈이 자기 딸한테 대물림하고 자기 아들한테 대물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면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 위조해가지고 시험 대신 봐주고 자기가 누려온 기득권을
대신 자기 아들한테까지 물려주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무슨 흙수저가 어떠니 저떠니 온갖 그 양의 탈은 써놓고 자기는 뒤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짓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거기 조역당에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동조를 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 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런 사람이 무슨 검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 검사인가? 이번에 무슨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와서 막 까대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국의 그 서류 위조해갖고 자기 딸 자식 아들 놈 시험 대신 봐주고 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아주 이게 조국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지금도 화가 납니다. 2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엄청 화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선한 얼굴을 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뒤로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까? 얘기가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 민주노총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자리 남한테 안 주고 자기네 자식한테 대물리면 자기네끼리 계속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비상식적인 일,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민주를 가장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민주라는 이름을 앞에 갖다 붙여놓고 자기네가 할 짓은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선봉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공산당의 이론을 계속 갖다 붙이면서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거 지원 안 해줘 봤어요. 이거 민주노총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그 탄핵하는 거나 서부 지방법원에 들어간 사람들 일별백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그거 같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당한 파업을 하거나 경찰 막 때려부시고 법을 안 지키고 집회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도 일벌백계를 해야죠. 똑같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나 구속시키면 난리칩니다. 걔네들은. 그리고 툭하면 절로 도망가고 절에서는 또 받아주고. 그러면 절에서도 똑같이, 종교단체에서도 똑같이 해야죠. 인권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받아주고 해야죠. 저번에 한진중공업 그 한상진인가 거기 조계종에 숨어 있었잖아요. 받아줬잖아요. 거기서. 그때 얼마나 사회 문제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서북지방법원에 난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못됐고 근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이 사람들의 하는 이 행태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이 정의롭고 어쩌고저쩌고 개똥나발 불었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게 평등한 겁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놓고 자기네끼리 잘해먹고 잘 살겠다는 게 평등한 겁니까? 자기네 조합원들 자식들한테 가산점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인원까지 정해놨어요. 이 정도는 무조건 취직을 시켜줘야 된다고. 자기네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동권을 위해서 지네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토대를 만들어 옛날에 초창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의 사람들은 편하게 들어와서 그냥 과일만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 노동조합에 간부라는 이유를 일도 안 해요. 자기네 업무가 그냥 그 노동조합 일을 하는 거예요. 노조 그 사무실에서 일 보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고 무슨 뭐 해달라 저거 뭐 해달라 지네가 거의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이 부담하겠죠. 그럼 그 기업의 돈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차 살 때 다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지를 맞춰야 되니까 기업이 무슨 땅 파서 그거 해주겠습니까? 다 원가에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런 모든 비용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돈 뺏어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자기네끼리는 차 싸게 주고, 자기네끼리는 또 차도 또 싸게 사야 돼요. 그 싼 값에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는 비싸게 팔고. 지금 우리가 이 차 있잖아요. 그냥 이거 그럼 안 사면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필수품이잖아요, 차는. 그러니까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거든요.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격 같은 것도 이렇게 기업 맘대로 올리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다 이게 그 공평하게 그 제값을 주고 제대로 사야 되는 건데, 그런데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계속 임명분 저명분 돼가지고 차값만 올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네 배를 불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 가지고 자기네 그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노동조합 그거 돈 대주게 생겼습니까? 걔네들 그 팽팽 놀면서 그 1억 2천만 원씩 연봉 매달 1,000만 원씩 받아가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공정하게 경쟁이라도 하게 해주던지, 공정한 경쟁도 막아버리고 자기네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이게 이 민주노총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민주노총 그거는 누가 있냐? 그 위에 누가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기업을 옥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씨가리가 안 먹힐 것 같지만 그게 먹히거든요. 내가 근본적으로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을 내가 거기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언론사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가지고 그 국민은행 은행장한테 그거 한마디 하니까 그냥
광고를 안 줘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 내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거를 진짜로 알아들었네요. 이 사람 특기잖아요. 이재명 대특기.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이 구역질 나는 말입니다. 진짜. 이 행태를 그러는 거에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과 사가 달린 문제에 농담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얘기 먹힐 거라고 뻔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사람이 국민은행장이 그거 그대로 안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다른 어떤 거를 또 가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은행 노조를 압박한다거나 국민은행 노조한테 야 너네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게 무서워서 은행장은 광고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백지 광고 또 내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이익이 안 맞으면 이게 그냥 탄압을 하는 거죠. 자기네 이익이 안 맞으면 탄압을 하면 됩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자기네 이익이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뭐든지 다 자기네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에 다 들여다보고 검열하겠다라고. 여론조사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 조사해 보겠다라고. 모든 거를 다 자기네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공산당이 하는 짓이 이 짓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입법권을 잡고 있으면서 행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정과 사범은 이미 확정돼 있고 열 몇 개의 범죄 혐의 그 5개의 재판 그 중에서 또 한 개 재판은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나왔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다시 가면을 쓰고 국민 앞에 나타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미국을 점령군이라 그러고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왜냐하면 그게 그 민주노총에 그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지지 세력이 탄탄한 지지 세력이 그 민주노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 민주노총은 또 뭐냐? 그 약간 경기 동부연합이니 뭐니 약간 이 빨간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또 뭔가를 얘기를 해가지고 옥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싹 이제 얼굴을 바꾸고 뭐 성장이다 무슨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분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지금 그렇다고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했을 뿐이에요. 말로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탕 발림 싹 하고 있는 거는 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민주노총하고 결별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모든 게 그 민주노총한테 잠식이 돼 있다니까요. MBC도 그렇고 거기에 그 관계된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방송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되지 못한 사람들은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송사도 그런데 하물며 기업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출연시키고 자기네 논조하고 맞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퇴출시켜버리고 편집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거죠. 저기 뭐 진실한 보도가 아니라는 둥 하면서 자기네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극단적인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사로서의 그야말로 이 공정성은 갖고 있지 않고 자기네 이념에 맞는 방송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더 이렇게 극단으로, 그러니까 더 악에 바치게끔 서로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파멸이죠, 파멸. 그 나라를 좀먹는 행위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격하고 극단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약간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기 주체성은 지키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일 뿐인 거죠. 그거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나쁘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또 그거를 비난하는, 그거를 비판하는 이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거죠. 집단적 이기주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들이 모여서 집단적 이기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이 수장들 있잖아요, 왜? 수장들이 거기 정광훈 목사와 거기 극우 유튜버들 5명인가 뭐 쭉 있잖아요. 앉아서 되지도 않는 말 떠드는 사람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왜? 비상계엄이 매우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 극단 유튜버들. 정광훈 목사가 물어보니까
매우 매우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보수 우파를 자기네가 정당한 보수 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 우파가 힘을 받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약간 이게 색깔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민주노총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그냥 자기네가 보수 우파라고 할 뿐이지 그 취하는 행동들은 그런 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은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뭐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아니면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막 함몰돼 있어서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서 그렇지 정말 민주당 사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도 또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에서 우리가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나 다 이 무능한 정권입니다. 무능한 정권. 이게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지금 이 촌스러운 이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해묵은 이념 논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도 언더 73이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더 73, 73년생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글로벌하고 또 우리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를 더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죠. 73년생 이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같이 했으니까 생각만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자, 어떻게 해 나가자,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동훈 대표와 같이 일단 유튜브에서 먼저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을 깨우쳐주는 그런 계기가 지금 생겨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동훈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봐도
그냥 사람으로 놓고 봐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또 그냥 단순한 예로 영어도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만 잘한다 그래서 그게 뭐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면 이게 지금 그 세계 무대에 나가서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지금 그 언더 73이 생긴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또 PD가 사인을 주네요. 지금 할 말을 더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그 스튜디오가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계속 혼자서는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그 생각에 뭔가 확고한 그 생각이 자리 잡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차마 이런 현실을 아시지 못한 분들한테는 그 경종이 되는,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방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또 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